여러분 요즘 퇴근길에 마트 들르기 무섭지 않으신가요? 분명 월급날이었는데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 예전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경제 수치들을 뜯어보니까 지금 상황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과거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독감이었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몸속 깊이 퍼진 만성 염증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땐 금방 일어났지만 이제는 체력 자체가 바닥난 늙은 몸이 되어버린 거죠. 고령화의 산더미 같은 가계부채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는 자본들까지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현금이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살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김대리가 준비한 생존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교수님들은 지금 우리 경제를 만성 염증 상태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97년 IMF 때는 갑작스러운 사고 같아서 수술하고 재활하면 금방 나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몸 자체가 늙고 쇠약해진 게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어요. 여기에 세계 1위 수준인 가계부채는 우리 직장인들의 소비 여력을 완전히 말려버렸죠.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우리 빚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차올랐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내수 경제가 살아날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무서운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그 속사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통장 속 돈의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의 양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통화량이 9배 늘어날 때 우리나라는 무려 45배나 늘어났대요. 미국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뿌렸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당연히 돈의 귀함은 떨어지고 물건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던 것도 결국 우리 동네 가치가 올라서라기보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탓이 커요.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풀었다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인 셈이죠. 이렇게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현금만 믿고 있다가는 내 미래도 함께 녹아버릴지 모릅니다. 요즘 환율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죠. 1,400원대를 넘어 이제는 1,500원이라는 숫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미 환율이 1,500원을 넘었어야 정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헐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환율 상승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개입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리한 방어는 오히려 헤지펀드 같은 투기 세력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해요. 과거 영국도 파운드화 가치를 억지로 지키려다 조지 소로스 같은 공격에 맥없이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더 비싸지고 우리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결국 환율은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원화라는 화폐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현금 대신 무엇을 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엄청난 양의 돈을 계속 풀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눈앞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방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샀다고 전문가들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당장의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으려다 보니 정작 체질 개선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진통제를 맞고 잠시 통증은 잊었지만 몸속의 염증은 더 깊게 번졌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자산 가치 양극화는 심해졌고 이제 평범한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이 고착화됐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가짜 풍요 속에서 내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진짜 생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아무도 나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은 고지서라도 날아오지만 인플레이션은 소리 소문 없이 내 돈의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10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지금은 반토막 난 걸 보면 실감이 나시죠? 이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착실히 모으고 예금만 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이 가진 실질적인 힘은 매일 약해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국가가 돈을 찍어낼 때마다 그 가치 하락의 피해는 현금을 쥐고 있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 떠안게 됩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로 도망갔지만 정보가 부족한 우리는 현금이라는 가라앉는 배에 남겨진 셈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단순히 열심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내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모을까가 아니라 어떤 자산으로 바꿔둘까를 고민해야 하죠. 내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면 어디로 옮겨야 할까? 김대리가 찾은 첫 번째 대안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예전엔 투기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자산가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디지털 금이 되었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과 달리 그 희소성이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5년간 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몰빵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일부를 떼어 보험처럼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해요. 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내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저장해 둔다는 마음가짐이 핵심입니다. 자, 비트코인만큼이나 지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력한 실물 자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은의 잠재력이 크다고 해도 최근처럼 변동성이 심해지면 우리 같은 직장인은 밤잠을 설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곳은 영원한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를 인정한 유일한 진짜 화폐이자 위기 때마다 진가를 발휘하는 방패니까요. 종이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인간이 연금술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하고 경제의 만성 염증이 심해질 때 금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물론 금값이 이미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에 비하면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 보유량을 기록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은의 변동성이 무섭다면 자산의 중심을 금으로 든든하게 잡고 나머지를 분산하는 것이 김대리의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같은 직장인은 대체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김대리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의 핵심은 334 원칙입니다. 우선 자산의 30%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과 달러로 보유하세요. 이건 위기가 기회로 변할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만의 실탄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 30%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배정합니다. 금값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저렴하게 내 방패를 보강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40%는 성장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우량주 같은 공격적인 자산의 투자에 수익을 노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시장의 파도에 맞춰 이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머니 멘탈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우리는 냉정하게 숫자를 보며 나만의 성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떨어지는 환율이나 치솟는 물가가 아니라 나만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일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의 사다리로 올라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부하고 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머니 멘탈이 될 겁니다. 김대리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든든한 동료가 되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